오늘도 이른 아침, 배부른 점심시간, 지루한 퇴근길, 잠이 오지 않는 늦은 밤, 언제나 감동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현실 고증, 고민,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사연 들어보시죠. 감동사연 읽어주는 감동나루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 한국 기업 하나가 들어오면서 수천 명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기아 자동차 공장 덕분에 안정된 삶을 살게 된 미국 대학생 에밀리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그녀의 따뜻한 시선을 함께 느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대학생 에밀리라고 해요. 제 고향은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는 웨스트포인트라는 작은 마을 근처랍니다. 부모님은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덕분에 저는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 집은 기아 공장에 들어오기 전까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죠. 부모님은 한국 공장이 생기면서 삶이 바뀌었다고 자주 말씀하세요. 부모님이 거기 취직하신 뒤로 집에 있던 낡은 포드 트럭을 기아 소렌토로 바꾸셨어요. 지금까지도 기아차만 타시죠. 심지어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기아 리오예요. 고등학생 때 아빠가 지금부터 운전을 배워놔야 나중에 대학 가면 정말 차가 필요할 거라며 새 차로 사주신 거였어요. 직원 할인을 받아서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샀답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기아 공장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낡은 가구들이 깨끗한 세트 소파와 식탁으로 교체되고 오래된 TV도 LG의 플랫 스크린으로 바뀌었죠. 나중엔 우리만의 단독주택으로도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오게 된 기념으로 마당에 바베큐 그릴을 설치해서 동네 사람들과 파티를 꽤나 많이 열기도 했답니다. 그때마다 이웃들이 냄새 좋다며 모여들었고 저는 친구들과 고기를 구우며 깔깔거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졸랐던 아이패드, 결국 그것도 사주셨어요. 다만 아이패드는 아니었고 삼성의 갤럭시 태블릿이었죠. 뭐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잘 됐으니까요. 부모님도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어지고 사이가 더 좋아졌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머니도 공장 내 사무직 일자리에 지원하셨어요. 단순 행정보조 업무였지만 어머니도 근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집은 완전히 풍족해졌죠.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과 자동차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브랜드는 솔직히 배제해요. 물론 부모님께 포드나 토요타 같은 다른 브랜드 자동차를 선물로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자동차 취향이 확고한 친구들만 그렇고 대부분은 그냥 기아 자동차를 선물로 받죠. 조지아에선 당연한 일상이고 당연한 결정이랍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부모님 덕에 기아차를 타는 게 우리 동네에선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정말 한국 기업 기아 자동차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조지아에서 자라면서 한국은 제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집을 지탱해준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은 대도시 시애틀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지금은 대학 생활을 하느라 타지에서 지내고 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몰고 다니던 리오를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 거리상 문제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중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당연히 브랜드는 기아 자동차고요. 다만 현재 시애틀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데 조지아와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미국은 주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차이가 있다고 느낄 정도일 줄은 몰랐답니다. 조지아에 있는 어른들은 하나같이 한국에 대해 꽤 호의적인 편이에요. 최소한 여기 시애틀보다는요. 물론 지리적으로 시애틀과 조지아는 땅끝과 땅끝이라 2200마일 약 3600km 정도의 거리니까 아무래도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근데 TV 프로그램도 같고 뉴스도 같은데 사람들의 생각 차이에 놀랐어요. 조지아에선 한국이 일상 속에 녹아 있었는데 여기선 그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덕분에 먹고 사는 우리 가족. 그게 과장이 아닌데 여기 시애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대학 생활하면서 느낀 점도 많고 놀란 점도 많았어요.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로 떠오르는 걸 보고 놀랐답니다. 조지아에선 한국이 기아 공장과 가족의 생계로 익숙했는데 여기선 좀 다른 느낌이었죠. 예를 들어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밤늦게 수다를 떨면 BTS나 블랙핑크 이야기가 빠지지 않아요.
한 친구는 BTS가 군대에 다녀온 뒤 결국 콘서트를 열 텐데 거기 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고 신나게 말하고 블랙핑크 출신 로제가 솔로 노래를 냈는데 그걸 들고 틱톡 챌린지를 찍어대며 저와도 같이 찍자고 했어요. 저는 K-팝에는 솔직히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여기선 다들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신기했죠. 그러다 최근에 한국 출신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학문적인 관심도 커졌어요. 문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 작가의 책들은 필독 도서가 되어버렸고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읽어봐야 하는 책으로 추천되어서 저도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봤답니다. 조지아에선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나왔던 터라 새로웠죠. 게다가 대학원생 선배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의 원천 기술이 화제에 오르곤 해요. 한 선배는 반도체를 연구하려면 한국 기술이 필수라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꺼냈죠. 또 다른 선배는 전기차 배터리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위상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과 함께 세상을 이끄는 나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레벨에서는 조지아에서보다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놀랐어요. 저도 모르던 부분이 꽤 많다는 걸 체감했죠. 조지아에선 기아 공장이 한국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기선 문화와 기술까지 아우르는 이야기가 넘쳐났답니다. 하긴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미국에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짓고 수만 명을 먹여 살리지 않겠나 싶었어요. 이렇게 시애틀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아,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구나. 내가 알던 거보다 더 큰 세상이 있었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어요. 조지아에서 자라온 저보다 더 한국을 잘 아는 친구들을 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죠. 또 있어요. 문화적으로 한국은 정말 독보적이에요. 조지아에 있을 때도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그랬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고 그런 게 전부였는데 여기선 달랐어요. 그게 문화이고 트렌드라는 키워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미니 오징어 게임 챌린지를 열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생겼고 방송국에서 관련된 콘텐츠를 만든다며 대학에 찾아와서 참여할 사람을 모집해 가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시골 마을 조지아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고 그 중심에 한국 문화가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다는 거죠. 다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시애틀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좋았지만 고향 조지아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조지아에선 어른들 100이면 100 한국을 잘 알고 긍정적으로 봤어요. 기아 공장이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오면서 마을 전체가 바뀌었으니까요. 교회 모임에서도 목사님이 기아 공장이 지역 경제를 살렸다고 설교하신 적이 있죠. 조지아 어른들에겐 한국이 생계와 직결된 정말 익숙하고 고마운 존재였어요. 근데 시애틀에선 분위기가 달랐어요. 여기선 한국 기업의 경제적 기여를 모르는 이질감이 느껴졌죠. 한 번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서 60대 손님과 대화하다가 내가 한국 기아차를 타고 다닌다고 했더니 그 손님은 그게 한국 거였냐며 놀라더라고요. 또 다른 날엔 동네 아저씨가 한국은 K-팝이나 하는 나라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조지아에선 상상도 못할 반응이었죠. 시애틀에선 한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기아나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수만 명을 고용한다는 사실이 여기선 별로 와닿지 않는 느낌이었답니다. 연령층을 확대해보면 이 차이가 더 확실해졌어요. 시애틀에서 젊은 층, 그러니까 저희들 대학생들은 한국을 문화로 잘 알아요. 그리고 저보다 더 잘 알고 더 많이 공부하죠. 그래서 제가 놀라기도 했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반면에 나이 든 층은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놀란 거예요. 반면 조지아에선 젊은이든 어른이든 한국이 일상 속에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 부모님이 기아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들 한국차가 좋고 기업 문화도 배울 만한 게 많다고 자연스럽게 말했거든요. 시애틀에선 그런 공감대가 없으니 좀 외로웠습니다. 한국이 조지아에선 삶의 일부였던 반면 여기선 트렌드로만 보이는 인식격차가 신기하면서도 아쉬웠어요. 고향에서 카페를 할 때도 나이 많은 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대화가 술술 풀리고 날씨 이야기만큼이나 한국 이야기를 화제로 던지면 그 손님과 한참이나 대화거리가 생기곤 할 만큼 확실히 통하는 게 있었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게 아쉬울 뿐인 거죠. 그런 대학 생활 중 한국에 갈 기회도 당연히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만나게 된 친구들과 한국에 가게 되었죠.
제가 조지아 출신이라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한국 문화에 관심이 깊은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방학 때 한국에 가보기도 했죠. 왜냐하면 한국에 친척이 있는 친구가 있었고 덕분에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을 좋아하긴 하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박사급으로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오히려 그 친구들의 리드를 받고 갔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볼 생각도 대학에 와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국에 갔을 때 정말 놀란 점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도착한 날이 마침 6월 말이었고 한국에서는 6월 25일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고 사람들이 조용히 그날을 기념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조지아에서 역사 수업으로 한국 전쟁을 배운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피부로 느끼니까 완전히 달랐답니다. 한국에선 그날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미국 역사와도 닮았어요. 미국은 남북 전쟁으로 갈라져 싸웠고 한국도 남북이 갈라져 전쟁을 겪었잖아요. 근데 한국 전쟁은 훨씬 최근이니까 제 조부모님 세대가 살아계실 때 일어난 일이었죠. 게다가 미국이 그 전쟁에 함께했다는 사실이 새삼 와닿았어요.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미국인인 걸 알면 굉장히 좋아해주고 고마워했죠.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의 반응이 기억에 남아요. 첫날 친구들과 명동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고 있는데 72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영어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자 그분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미국 덕분에 한국이 있을 수 있었어. 하시며 엄지를 세워주셨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걸어가셨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고향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조지아에선 한국인들이 이렇게 환영받는 편이라고 말을 꺼냈죠. 고향에선 기아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을 보면 다들 반갑게 인사하고 가끔 동네 식당에서 서비스로 음식을 내어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고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웨스트 포인트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공장이 들어오면서 상점들이 생기고 길이 새로 깔리고 사람들이 웃는 일이 많아졌죠. 동네 어른들은 한국 덕분에 우리 애들 대학도 보낸다고 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조지아에서 한국인을 환영하는 이유였답니다. 물론 한국에서 우리가 받은 환영은 과거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이라는 걸 알았어요. 6.25 전쟁 때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줬던 역사, 그걸 잊지 않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후대인 제가 직접 그 인사를 받으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친구들에게 솔직히 조지아에선 한국이 우리를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선 우리가 한국을 도운 과거를 고맙게 여기는 것 같아서 신기하다고 말했죠. 한 친구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거 아니겠냐며 웃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았답니다. 조지아에서 한국은 제 가족을 먹여 살려준 존재였고 한국에선 미국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켜준 은인 같은 존재잖아요. 두 나라가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친구들과 맥주캔을 들며 이런 인연 때문에라도 한국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할 만큼 우리는 한국에서 감동받는 경험들을 했어요. 그렇게 한국 여행에서 느낀 점은 참 많지만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깊은 감흥을 받았던 게 크게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한국 여행을 아주 잘 마치고 모두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높아진 채로 돌아왔죠.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했어요. 그러던 중 시애틀에 있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글로벌 기업과 지역, 사회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던지는 자리죠. 친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딱 맞는 주제가 아니겠냐며 저보고 거기나 가서 하고 싶은 말 실컷 한번 해보라며 추천했고 그렇게 저는 기아 자동차와 제 가족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이야기를 꺼내자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저는 청중들에게 인사하며 첫 마디가 기아차를 타고 왔는데 내 차가 제일 좋아 보이던데요? 라는 첫 마디였어요. 사실 기아차는 우리 가족에게 고마운 존재지만 객관적으로 기아차 말고 세상에 좋은 차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농담을 치니 반응이 뜨거웠죠. 청중들은 관심을 보였고 저는 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갈 수 있었어요.
고향 마을의 이야기, 그리고 시애틀로 와서 느끼게 된 경험들. 그러나 아쉽게도 시애틀에서는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국에 다녀왔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던 이야기. 한국에서는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조지아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미소를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죠. 저는 처음 준비한 4분짜리 스피치를 그대로 읽고 나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좋아서 즉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붙이다 보니 10분 정도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고 사람들은 박수를 쳐줬어요. 행사가 끝나고 어떤 분은 한국 기업이 우리 삶에 이런 영향을 주는 줄 몰랐다며 놀라웠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제게 와서 자신도 제 아버지처럼 소렌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소렌토를 타는 게 더욱더 자랑스럽게 느껴졌다며 고맙다고 악수를 청해줬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작은 홍보대사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학교 발표 과제에도 한국 기업 사례를 넣고 지역 뉴스 인터뷰에도 나오게 되었죠. 점점 제 이야기가 주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자 제 안에서도 사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야 한다고, 한국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따뜻한 힘을 진짜로 알리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시애틀에서도 꾸준히 한국 관련 세미나나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누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저도 모르게 반가워서 대화에 끼어들게 되고요. 학교에서도 현대자동차와 미국의 협력 사례 강연의 패널로 초청받기도 했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한국 기업의 혜택을 직접 경험한 미국 청년일 뿐이지만 그런 목소리가 더 진실되고 힘이 있다는 말을 들었죠. 결국엔 제가 느낀 건 간단합니다. 시애틀에서 지내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 차이를 느끼다 보니 서북부 끝자락 이곳 사람들이 한국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애틀 사람들에게 한국 덕분에 먹고 사는 미국인들이 많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시애틀에서 한국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며 한국이 미국 곳곳에 더 뿌리 내리길 바라는 마음이 커졌어요. 조지아에서처럼 공장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한국을 일상 속에서 느끼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시애틀에서도 언젠가 기아차를 탄다는 말이 자랑이 되고 한국 기술이 연구실 밖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해요. 한국 덕분에 가정에서 평온을 느껴왔던 저로선 그 감격을 더 많은 미국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문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한국 기업이나 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감동나루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가 감동나루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대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